안녕하세요. 데일리앱 에이전트 전피입니다. 오늘도 데일리앱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허리 통증만큼이나 많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어깨 통증입니다. 어깨 통증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것이 오십견,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어깨 충돌 증후군,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런 어깨 질환들의 원인과 대표적인 증상, 그리고 어떻게 하면 스스로 케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십견입니다. 오십견이라는 단어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로 50대에 발생한다고 해서 오십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깨가 꽁꽁 언 것처럼 굳었다, 이렇게 해서 동결견, 그리고 프로즌 숄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오십견의 정식 의학 용어는 바로 유착성 관절낭염입니다. 말 그대로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낭이 유착돼서 염증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십견이 발생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발성으로 발생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외상이나 손상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발성인 경우에는요, 아직 그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주로 호르몬이라든지 당뇨, 그리고 갑상선 질환과 연관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들은요, 당뇨 수치가 낮은 사람들보다 오십견의 발생률이 5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깨 관절 주위의 손상이나 외상, 그리고 그로 인한 수술 이후에 발생하는 오십견입니다. 어깨 손상이나 그로 인한 수술 이후에 어깨 관절 주위에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어깨가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관절낭이 유착이 되면서 오십견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오십견의 대표적인 증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깨 관절 가동 범위의 감소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통증입니다. 어깨 관절 가동 범위의 감소는 모든 동작에서 발생을 하지만 특히 팔을 선서를 하거나 아래쪽으로 돌리는 이런 회전을 할 때 어깨 관절의 내회전과 외회전 동작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앞쪽으로 들어 올리거나 옆으로 들어 올리는 이런 동작들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통증은요, 초기에는 야간 통증이 발생을 하고요, 관절 가동 범위가 제한되는 끝범위에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 오십견의 진행 단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증기입니다. 통증기는 어깨 관절이 굳어가면서 발생을 하고요, 초기에는 어깨 관절 가동 범위의 감소보다는 어깨 관절 주위에 통증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야간에 통증을 많이 호소를 하고요, 오십견이 발생한 쪽으로 돌아눕게 됐을 때, 눌리거나 압박을 받았을 때 통증을 더 심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 가동 범위가 제한되는 외회전과 내회전을 할 때 통증을 많이 호소를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속옷을 입으려고 열중젖 동작 할 때 손이 올라가지 않고 통증을 많이 호소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결기입니다. 동결기는 말 그대로 어깨가 많이 굳는, 관절 가동 범위가 더 많이 제한이 되는 시기를 얘기를 하고요. 이 시기에는 통증은 많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통증은 많이 감소를 하지만 팔을 들어 올리거나 옆으로 올리기, 그리고 회전을 할 때 전반적인 부분들에서 관절 가동 범위가 많이 제한이 되게 되고요, 끝범위로 갔을 때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해빙기입니다. 이 해빙이란 말이 얼음이 녹는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었던 어깨가 서서히 녹아간다, 그러면서 관절 가동 범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요, 통증도 감소하는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십견은 사실 그대로 두어도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럼 오십견은 따로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오십견의 진행 단계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고요. 길게 가시는 분들은 보통 1년 반에서 2년, 짧게 가더라도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이유는 이 오십견의 회복되는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초기에서부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빨리 회복되는 경우에는 4개월에서 5개월에도 회복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오십견은 저절로 낫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에 관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오십견이 있을 때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자 운동입니다. 진자 운동을 할 때는 가벼운 아령이라든지 아니면 500ml 물통만 있어도 되고요,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냥 내 팔 자체의 무게만으로도 가능하게 됩니다. 먼저 의자나 식탁같이 내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곳에 건강한 손을 대고요, 오십견이 발생한 팔을 축 늘어뜨립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시계추와 같이 진자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팔을 앞, 뒤, 좌우, 그리고 원을 그리면서 가볍게 흔들어 줍니다. 이때는 팔에 힘을 줘서 흔들린다라는 느낌보다는 손끝이 움직인다, 손끝으로 바닥에
그림을 그린다라는 느낌으로 팔을 돌려주시는 겁니다. 내 팔 무게에 따라서 어깨 관절이 쭉 늘어나서 견인이 되게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서 견인이 된 상태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기 때문에 유착된 어깨 관절낭이 늘어나면서 움직임을 늘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수건이나 막대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십견이 나타나게 되면 외회전과 내회전, 특히 열중셔를 하는 동작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회전과 외회전에 대한 동작들을 늘려주는 동작인데요. 먼저 수건이나 막대를 등 뒤로 넘깁니다. 이때는 아프지 않은 쪽이 머리 위로 오게 되고요. 아래쪽에서는 늘어진 수건이나 막대를 아픈 손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아픈 손은 수건을 쥐기만 하고요. 안 아픈 손으로 등 뒤에서 칼을 뽑듯이 들어 올리는 겁니다. 너무 무리하게 잡아당기기보다는 아픈 쪽의 어깨가 약간의 스트레치가 되는 느낌, 당기는 느낌이 있을 때까지만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구간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그러면 조금 더 당겨서 올리고 서서히 범위를 늘려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아픈데 끝까지 당겨버리게 되면 몸이 숙여지면서 스트레칭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니까요.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만 당겨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손가락으로 벽타기입니다. 이것은 앉아서 해주셔도 되고 서서 해주셔도 되는데요. 앉아서 할 때 주의할 점은 몸이 구부정하게 구부러지지 않고 허리를 꼿꼿이 편 상태에서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양손을 손가락을 벽에다가 댑니다. 손가락으로 사다리를 타면서 올라가 주는 겁니다. 양손을 같이 해서 올라가 주고요. 양손이 올라가다가 통증이 있는 부분이 걸리는 구간이 생길 겁니다. 그럴 때 아프지 않은 손을 먼저 올라가시고 아픈 손을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서서히 올라갈 수 있는 범위를 늘려주시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수건으로 했던 동작이 외회전과 내회전을 만들어주는 동작이라면 손가락 벽타기는 팔을 앞쪽으로 들어 올리는 범위를 늘려주기 위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이때 몸이 구부정해지게 되면 오히려 어깨 통증을 발생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꼭 가슴을 펴고 몸을 꼿꼿이 세운 상태로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십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십견은 기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년 반, 2년 동안 굉장한 통증과 불편함을 가지고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왠지 어깨가 조금 찌뿌둥한 것 같고 뭔가 범위가 줄어드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든다면 오늘 알려드린 이 세 가지 운동을 통증이 없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한 번씩 해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데일리 앱 하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